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보호계정기 세일즈를 맡고 있는 박문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넥스포의 최종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저지 PC 계정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굉장히 넉넉한 것 같아서 저랑 최종진 과장님이랑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올리실 건데 일단은 제가 한 3,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서 나중에 20분 정도를 Q&A 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실시간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은 잘 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 눈 아침에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긴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뭐 예상치도 못한 방송 출연이라 그래갖고 나름대로 정장제 입고 왔는데 눈 온다고 이렇게 긴장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오늘 어떻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눈이 온다 그래서 카톡으로 열심히 차 가지고 마시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차를 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서울엔 차를 꼭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양에 출발했는데 이거 데모 세트 들고 가방 메고 우산 쓰고 양손을 아주 가득 채워서 간신히 왔습니다. 뭐 근데 좀 일찍 와서 커피 한잔 하고 밥 먹고 지금은 아주 뭐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오늘 할 게 정확하게 이제 이저지 P3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Q&A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청취자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하신 타겟들이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Q&A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시죠. 네, 일단 이저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슈나이더 계정기라고 하시면은 세팜 혹은 마이콤 또 반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저지가 뭘까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저지는 저희가 앞으로 슈나이더에서 여러 종류의 계정기들, 새로운 신제품들을 출시를 할 건데요. 내년에도 하나가 출시가 될 거고 앞으로 2년 뒤인 한 2014년도, 15년도에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저지는 이지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저지라고 해서 마이콤이 보통 마이콤 계정기가 P20, 30, 4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저지 새로운 플랫폼도 P로 가자 해서 요거는 이저지 P3라고 합니다. 내년에 나오는 제품은 P5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는 차기작은 P7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실제로 기존에 있는 제품군 패밀리들은 다 유지를 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로 봐도 무방한가요? 기존에 너무 오래된 제품들, 레거시 제품들 중에 일부는 단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종된 그 갭을 이저지 P3가 더 확장된 기능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저지 P3 계정기는 미디엄 볼테지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미디엄 볼테지. 대부분 실제로 가장 많은 계정기가 사용되는 데가 미디엄 볼테지잖아요. 그래서 미디엄 볼테지 타겟으로 해서 이저지 P3가 됐고요. 그리고 P5나 P7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좀 높은 등급의 예를 들면 송전선 보호 계정기나 발전기 디퍼런셜이나 좀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모델이 카베가 많이 될 건데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도 아주 로우엔드서부터 하이엔드까지 충분하게 커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전체 계정기 군이 나오면은 한 번 더 각각의 특징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네, 한번 돌아가면 일단 이 계정기의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 계정기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 기어가 미디엄 스위치 기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정기 전문가이신 최종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언제부터 되게 부담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전문가라는 표현을 너무 막 쓰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MDS 스위치 기어 배전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런 타입을 가장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축이 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계전기류. 사실 계전기류라고 지금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배전반 내에서
어떤 연산을 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지금 현재 계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전기가 그러면 배전반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싱크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아, think. 아, 네, think. 네, 뭐 네, 물론 맞습니다. 본다는 네.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판단을 내리는. 네, 그리고 싱크라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전반이라는 거의 목적 자체가 어떤 전기적인 사고 발생 시 차단기를 동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명기하신 것도 Execute Action Movement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CTPT, 올 센서라고 되어 있는 센서는 이제 뭐 RTD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4에서 20mm 일반적인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RTD는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RTD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Resistance Device 템퍼레이처 디바이스, 예, 네. 디텍터라고 하는데 네. 뭐 안시 코드 넘버로는 여러 가지 뭐 26, 38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LC 로컬 디바이스 예를 들어 변압기라던가 모터 네. 그리고 발전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 회전자들 거기에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디바이스를 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로 PT 배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PT 배검도 있는데 그 네. 종류도 제가 다양하죠. 몰랐던 의외로 많이 있고 아, 그리고 실제로 PT 배검을 쓰지 않고 인풋 자체를 4에서 20mm를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저마다 좀 성향이 좀 그 다르시더라고요. 유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PT 배검이나 아니면 실버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센서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계전기에서는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는 뒤에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그 베이직 컨셉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은 지금 네. 현재 이제 배전반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물론 그 안에 부스바도 있고 네. 케이블도 있고 덕트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네.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배전반 내에서 동작 그리고 어떤 인풋을 받기 위한 거는 이 현재 보이고 있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컨셉을 잡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배전반의 주요 컴포넌트가 될 거고 구성에 대해서는 요 다음 장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계전기 나오기 전에는 스태틱 정지형 계전기가 나왔었고 그 전에는 유도 원판형 계전기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쓰였잖아요. 지금도 이제 물론 유도 원판형 계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디지털 계전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과전류 계전기나 언더볼테이지, 오버볼테이지 계전기를 각각 써야 했던 반면에 디지털 계전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을 하나의 계전기에 복합 계전기로 심어서 한 대의 계전기가 그런 대여섯 개의 모든 계전기는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나 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의 계전기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릴레이를 여러 가지 표기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보호 요소 예전에 있던 기계식 계전기들을 뭐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던 이 컨셉을 네. 하나의 소스로 맞아요. 통일해서 쓴다. 그래서 멀티펑션 프로텍션 릴레이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호 요소적인 측면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더 광범위한 범위의 의미로 ID라는 표현을 하죠. ID가 정확히 제가 까먹었는데 뭐였죠? 아이디가 이제 보통 요즘 아이디가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제 인텔리전트 일렉트릭 디바이스라고 해서 아주 똑똑한 지능형 장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배전반의 기본 컴포넌트 중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컴포넌트가 보호 계전기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ID라고 많이 명기를 해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전이라고 해도 사실 20년, 30년 전인데 정확히 저도 나이가 좀 부족해서 많이 드셨군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계식 계전기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이제 뭐 한상 OCR 계전기 예를 들어 원페이지 OCR 계전기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붙여서 쓴다거나 그렇죠. 예. 뭐 사용을 해서 지금 뭐 이제 현재 계전기 한 대로 동작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은 걸 쓴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보호 계전기 릴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기적인 보호 요소 안시 뭐 50, 51, 27, 59 같은 안시 디바이스들의 그 보호적인 요소만 수행할 수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계전기가 워낙 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CT, PT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메저링, 계층 요소를 볼 수가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유의 보호 기능 요소도 당연히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아웃풋, 뭐 이제 CTPT 말고도 별도의 이제 다른 디바이스 이퀴먼트죠. 네. 차단기라든가 뭐 DS, ES 등의 이퀴먼트 상태를 받아서 상태를 감시하고 위해서.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작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을 통해서 음. 상위 스카다라고 통상 표현을 해도 되나요? 스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력 감시 시스템 혹은 전력 감시 제어 시스템 뭐 ECMS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부르는 말들은 다 다른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스카다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 기능까지 해서 계정기가 워낙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전 시장, 국내 발전 시장 혹은 이제 전력 시장 네. 또는 수전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즘에는 안 쓰고 HMI 연결해서 스카다 구성을 하지 않는 데가 더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계정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보호 기능 용도로만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예산을 추가로 구비해서 전력 감시 제어 시스템을 통신 모듈에 계정기에 달려있는 통신 모듈을 이용해서 전력 감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배전반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력 감시 시스템 책상에 앉아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죠. 대부분은 최종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도원판형 계정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CT나 VT로 변력이나 변압기로 계정기가 입력을 받아서 계정기가 설정한 세팅값 이상이나 이하가 됐을 경우에 계정기에서는 출력을 내보내겠죠. 출력을 내보내면은 그 출력이 차단기의 트립 코일로 여자가 돼서 차단기가 트립되면서 사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이 전 페이지에 있던 거에 대한 뭐 스케매틱으로 해서 이제 그렇죠. 얘는 뭐 컨셉 네. 다이어그램인 거고 네. 이번에 보여준 거는 상세 동작에 대한 스케매틱 영역까지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계정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성 자체가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걸 보시면 아 예전에 유도원판형 계정기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뀐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계정기가 받는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전류, 전압, 뭐 온도, 아니면 뭐 속도, 모터 속도 같은 것도 가능하면 뭐 4에서 20mm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계전기라고 한정 짓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국내에 전력 스카다 같은 경우는 ECMS가 있지만은 그 전에는 뭐 분산 제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DCS를 네. 가지고 공정을 다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인풋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 그렇죠. 전압, 네. 온도, 그리고 AIAO, 그리고 로터 스피드라고 여기 명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경해서 4에서 20mm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네. 계측을 하는 걸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대부분 뭐 4에서 20mm를 쓰시거나 0에서 20mm를 써가지고 속도나 이런 데이터들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서 계정기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이 값을 가지고서 연산할 수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나오는 그 값들입니다. 뭐 가장 많이 쓰시는 전력, 에너지, 유효전력, 무효전력서부터 하모닉도 볼 수 있고 온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원격 제어나 배전반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정기가 받아야 됩니다, 입력을. 근데 여기는 아날로그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디지털 인풋으로 차단기의 오픈 상태나 클로즈 상태를 받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알람 신호들을 계정기 디지털 인풋으로 받아야지만 운전원이 책상에 앉아서 알람으로 부저를 울리거나 경각등을 울려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네,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계전기 후면 사진인 거죠, 이게 지금? 네, 계전기 이거 후면입니다. 동일한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제품 동일한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보니까 PT, 그렇죠? 부스 PT네요, 보니까. 그렇죠. 부스 PT. 볼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부분이죠. 디지털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단에 DS, ES 쪽의 인풋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감시를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차단기 쪽으로 제아웃 쪽이나 트리핑 혹은 트립이나, 컨트롤, 그렇죠. 뭐 네. 오픈 또는 네, 맞습니다. 클로즈 컨트롤을 의미하신 것 컨트롤 같고요. 되고. 그리고 3페이지 커런트 그리고 원 레지듀얼 커런트 뭐 ZCT처럼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쪽에 있는 변압기 쪽에 있는 템퍼러처 인풋이라거나 네. 디지털 인풋. 아까 말씀드렸던 RTD가 되겠죠?
RTG도 이제 그 템퍼런처 이프트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설계하시는 분들의 컨셉을 많이 보니까 네. 그 MV 기준으로 인커머 업스트림 TR 쪽 네. 그쪽에 있는 알람 시그널들만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인커머 쪽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컨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위한 디지털 인풋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변압기에서 실제로 익스터널 트립이라고 했던 부분, 네네. 서든 프레스라든가 아니면 부울즈 계정기라든가 이런 계정기들은 맞습니다. 알람 등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이렉트 트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계정기 로직을 꾸밀 때 이 변압기에서 부울즈나 서든 프레스 릴리프 스위치가 들어오면은 다이렉트로 계정기에서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자마자 계정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아웃풋으로 트립 명령을 내보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 국내 같은 경우는 발전사에 있는 그 컨셉은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억스TR 네. 주변압기나 보조변압기 쪽에는 이런 컨셉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보니까 계정기는 결과적으로 로컬 쪽에 있는 모든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네. 보면은 서브스테이션 네트워크 쪽으로 어떤 통신으로 뭘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보니까 써 있는 게 IRC 61850, DMP 3.0, 모드부스 RTU TCP/IP, 네. 그리고 60870에 103, 101,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총, 예, 총 9개 정도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파부스 같은 경우에는 ABB의 이제 전용 프로토콜이죠. 네. 그리고 프로피부스는 이제 지멘스의 전용 프로토콜인데 그 타사의 프로토콜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IP라든가 가장 최신의 IC61850 스탠다드까지도 다 지원을 해서 총 9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 계정기가. 그래서 고객이 사용하시는 그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거에 맞게 발주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 통신 현장에 스카다에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모니터링이나 원격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보니까 서브스테이션 네트워크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네. 저희 전력 감시 시스템이랑 유사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는 이제 광역망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일반적인 저희가 그 스카다 시스템이 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서브스테이션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계정기의 네트워크 구성을 네트워크 변전소, 전기실마다 그 실제로 휴대폰으로도 직접 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신호들을 광역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슈나이더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곳에 연결을 해서 슈나이더가 단순하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프로덕트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 단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G메인스의 마인스퀘어나 아니면 G의 프레딕스 같은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현하는 가장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네트워크로 올려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모든 설비로부터 오는 신호를 다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분석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지 6개월 후에 1년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유저한테 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으로 이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훑어본 적은 있는데 네. 이게 후에 나오는 뭐 에코스트럭처 관련이 있는 그렇죠. 예, 건가요? 이코스트럭처. 슈나이더의 그 에너지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저희는 이코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는 주로 이제 이코스트럭처 파워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파워랑 이코스트럭처 그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계정기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계정기는 산업군이 IT에서부터 산업군, 파워 아니면 그리드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집어넣어도 계정기로부터 이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좀 속도를 빨리 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얘기 내용입니다. 나왔네요. 그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슈나이더에서 어떤 제품의 보호 계정기를 가지고 계신지 잘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슈나이더는 현재까지 3개의 계정기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슈나이더의 오리지널 계정기인 세팜, 국내에서는 산업군이나 선박 쪽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이 또 세팜 80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 인증, 실 인증, 실투 인증까지 받은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계정기고요. 그리고 슈나이더가 저 아레바 T&D는 아시죠? 아레바 트랜스미션 라인 앤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 2010년 정도에 2010년 초반에 슈나이더가 아레바 디스트리뷰션 쪽을 인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나이더는 마이콤 20, P30, P40 계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 10년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핀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ABB에 있던 R&D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1995년도에 아크 프로텍션하고 일반 미디엄 볼테이지 보호 계정기에 그 특화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반프입니다. 반프. 이 반프 회사를 2011년도에 인수를 해서 지금 총 3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슈나이더에서 약 150개국에 한 200만 대 정도 이상의 계정기를 공급을 했고요. 계정기 촌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한 이쪽 마이콤의 AD 시절부터 돌아가면은 130년 정도 된 오래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1886년을 기준으로 이제 130년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1880년. 네. 맞습니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만 같은 그래프긴 합니다만. 네. 네. 그 기술을 어쨌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계정기 쪽을 그러니까 물론 세팜은 제가 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워낙 이제 오래된 계정기다 보니까 네, 마이콤에 네.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올해 이 현업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게 뭐 마이콤, 미콤 뭐 발음도 되게 각자이시고 네. 이제 뭐 아레바 계정기니 알스톰 계정기니 슈나이더 계정기니 굉장히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해명이라고 하긴 그렇고 설명을 부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콤 계정기가 이제 아레바 T&D로 분리되면서 그 아레바 트랜스미션 쪽은 알스톰에서 가져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마이콤 P40 시리즈의 제품군만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트리뷰션 쪽에는 마이콤 P20, 30, 40까지 풀레인지를 다 가져왔습니다. 슈나이더가. 그래서 현재 마이콤이 슈나이더 인수되기 전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계정기 제품군은 슈나이더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스톰으로 넘어갔던 지금은 G로 인수됐죠. 마이콤 P40 계정기는 그쪽에서는 P20이나 30을 사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P40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장 기본적 다목적 계정기긴 한데 복합 계정기긴 한데 OCR이나 UVR 정도 기능만 있는 여기 보시는 P20 같은 계정기들을 또 그쪽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40 시리즈 제품군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레바 계정기 기존의 아레바 계정기의 모든 제품군을 다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P3를 얘기를 하는 중에 네. 갑자기 이제 P3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제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현재 슈나이더가 갖고 있는 플랫폼 중에 계정기 3가지 패밀리라고 표현하나요? 네, 패밀리가 나을 것 세 같아요. 개의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 네. 이제 이 P3는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기존에 있던 이 3가지를 완전히 통합하는 솔루션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델이 이제 그 3개의 군 중에 P3는 반프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기본 하드웨어 골격은 반프 베이스를 따라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P3 계정기가 그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탠다드 계정기는 좀 사이즈가 작고 유니버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큰 거는 어드밴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말로 하면 기본형, 고급형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제품이 기본 하드웨어 구성은 반프 300과 반프 57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하드웨어 구성과 기본적인 세팅 틀의 컨셉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P3가 신제품이긴 한데 아주 뜨끈뜨끈하게 바로 나와가지고 요거 뭐 신뢰성을 검증하고 뭐 이런 정도의 신제품이 아니라 이미 5년 이상을 잘 사용해왔고 고객의 평가도 우수했던 이 300이나 57 계정기에 대해서 슈나이더의 세판과 마이콤과 반프의 3개 패밀리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 추려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시 개선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예전에 쓰셨던 표현 중에 리브랜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영어가 잘 익숙치 않아서 그런가 네, 네. 되게 충격적인 단어로 받아들였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반프 시리즈는 백그라운드 바탕이 이제 흰색 계통인데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저지 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군청색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슈나이더의 자체 오리지널 계정기인 세팜의 그 레거시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팜 보시면 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비슷하네요. 군청색으로 가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그 슈나이더 제품들이 다 이런 색깔로 구성이 됩니다. 중간에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컬러를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유, 충분한 설명이. 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코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코스트럭처는 실제로 LV, MV 쪽 서비스에 대한 제품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슈나이더가 그 디지털 포메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지털 포메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슈나이더는 특히나 요 MV나 LV 쪽의 장비들을 모두 다 모든 네트워크에 다 물릴 수 있게끔 스마트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해가지고 계정기나 이런 메타까지 다 물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목이. 제가 이 에코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자료만 갖고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을 텐지 좀 네. 봐주세요. 지금 가장 밑단에 있는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로컬 쪽 혹은 이제 뭐 배전반이 될 수도 있고 SP가 될 수도 있고 뭐 LV부터 EHV까지 그 로컬에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들, 통신을 주로 하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 디바이스들을 총칭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중간에 있는 엣지 컨트롤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스테이션 레벨부터 시작해서 이제 HMI,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HMI, 스카다 레벨이 스카다 레벨까지 네.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분석과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에코스트럭처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감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그 이코스트럭처가 실제로 파워뿐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 ITB, IT 쪽 관련된 ITB, 또 그리드, 인더스트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분석 쪽으로 하는 거는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뭐 은행에서 재테크를 하기 위한 수단만 자산관리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전반, 모터, 발전기, 라인이나 케이블 등도 다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긴장을 푸시고. 목이 이렇게 여기 그 아까 계정기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다 감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값들을 스카다에서 계속 저장을 하고 저장된 값들을 이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뭐 에너지로 치면은 현재 어떠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그렇죠. 절감을 해서 에너지 그렇죠. 세이빙을 하자. 뭐 이런 개념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관리 감독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네. 분석된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진행할 때 물 한 잔 하시고. 목이 잠기네요. 네, P3 네. 외형이네요. 네. P3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스탠다드 타입하고 이제 어드밴스 타입이 있어요. 네. 목도 안 좋으셔서 제가 설명 한번 네, 할까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물 좀 드시고 좀 긴장 좀 아우르시고. 긴장은 아니고 긴장 아닌데 목이 아우르시고. 네. 잠겼네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오른쪽에 이제 P3 UX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U10, 20, 30을 통칭하는 모델이고요. 그렇죠. 현재 앞에 저희가 지금 U30 모델을 실제로 샘플용으로 하나 데모 키트를 가져온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P3X3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리스트업 자체는 보시면 P3 F30, M30, G30, L30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P3 모델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름을 잘 갖다 붙였어요. 네, P3 F30은 피더의 약자라 그래서 30이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M은 모터 계정기용으로만 솔루션 잡아놨고요. 그리고 G는 제너레이터, L은
라인 송전선. 프로텍션. 예. 송전선을 일부 갖고 있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T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변압기죠.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컨셉은 뒤에 3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32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디퍼런셜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32. 그러니까 계정기 자체에서 투셋 CT, 그러니까 삼상 CT를 두 개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을 전부 32로 명기를 해서 좀 한 번에 봤을 때 익숙하신 분들은 아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진 계정기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한번 인지만 네. 하시면은 네네. 되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3 T32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디퍼런셜 87T가 들어가 있는 주력 계정기이다만 이제 이며 그리고 CT도 두 세트를 받아서 네. 목적은 TR 프로텍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한눈에 보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도 느꼈던데 이런 구성은 슈나이더답게 잘했네요. 되게. 잘했죠. 네. 좀 더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솔루션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샘플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게 네. 요 두 가지 타입의 계정기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컨셉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보니까 맨 왼쪽에 발전기에는 이제 발전기 보호용 프로텍션 릴레이로 G30 혹은 87G가 있을 경우엔 G32를 쓰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유니버셜 릴레이들은 이제 뭐 스위치 기업 안에 들어가는 다 쓸 수 있는 모델들 그리고 TR 프로텍션 쓰기 위한 T32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L2, L로 되어 있는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은 송전선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L2 어디? 네, 여기에 있는 그렇죠. 라인 네. 디퍼런셜이라고. 라인 보시면 디퍼런셜로 해서 이제 뭐 송전선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해외 인커밍 같은 쪽, 경우 인커밍 쪽에 HV에서 MV로 내려올 때, 네, 예, 그게 87L 기능을 요하는 인커밍 기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솔루션을 많이 안 쓰는데 이상하게 이제 뭐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해외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맞아요. 뭐 정확한 볼테이지 레벨이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뭐 66kV에서부터 네. 13.8 혹은 6.6, 33kV 네. 내려가는 쪽에 이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제 뭐 TR 프로텍션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TR 프로텍션 말고 이제 선로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거기에 87L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변전소 같은 그런 송전선로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솔루션에 적합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밑단에 있는 뭐 저건 비상발전기 같은 용도로 제너레이터 잡은 것 같은데 U30을 쓴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단, 부하단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 일반 유니버셜 타입도 3류에 10, 20, 30이 있는데 큰 차이점은 10하고 20은 VT가 30에 비해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가 있는 이유는 방향성 지압 계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대부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 57 같은 모델에 한 쌍의 VT가 있는 거는 메저링을 위한 목적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단순 메저링. 네, 왜냐면은 CT만 입력을 받게 되면은 전류 이외의 다른 메저먼트를 볼 수가 없어요. 전압부터 시작해서 전압이 안 들어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와트 네. 아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헤르츠는 당연히 안 되겠고 역률 이런 위상 부분들이 칼큘레이팅 되는 모델링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한 쌍을 인풋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0, 20, 30 모델들도 이제 뭐 물론 뭐 제가 이제 설계자로서 받아들인다면 사실 전 30만 타겟을 볼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그 저가형 솔루션을 쓸 수 있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10 시리즈나 20 시리즈도 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진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앞으로 그 기본적으로 보호 계정기만 사용하기로 하셨다가 추후에 스카다까지 이제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마 20 시리즈로 가장 기본적인 모드부스 프로토콜을 적용된 계정기를 설치해 놓고 추후에 예산을 구비해서 이제 스카다까지 적용하는 것도 이제 아마 많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이나 30 시리즈로 보통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제가 판매를 할 때 보면. 아이고야.
잠시만 매니저님 저 물 좀 하나. 이건 기본 펑션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대부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줄 거는 그 여기 있습니다. 그 아마 프로텍션 기능은 뒤에 테이블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웨비나가 끝나면 공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계정기 자체적으로 차단기를 6개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까지 추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8개까지 제어 앱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계정기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실제로 수용가 혹은 유저, 고객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6개까지 뭐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는 그렇죠. 많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는 아직 2018년 치고는 너무 앞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직까지는 이제 계정기 가진 기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계정기가 이제 고객의 니즈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도 61850에 이중화 구성으로 이제 RSTP나 PRP 프로토콜까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 네트워크나 이중화 네트워크에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혹시 RSTP랑 PRP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그럴까요? 드리죠. 네, 시간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생각보다 놀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그리고 고급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기본형 계정기가 16개 DI에 8디오까지가 있는 반면에 고급형은 좀 더 많습니다. 36개에서 21개까지 디지털 아웃풋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고급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아크 프로텍션 옵션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 계정기에다가 아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크 보호 센서를 4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정기 플러스 아크 보호 계정기를 따로 써야 되는데 얘는 이 계정기 하나만 쓰게 되면은 아크 보호까지 일반 복합 계정기 기능까지 커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큰 장점이고 또 고급형 계정기는 이 LCD 부분이 따로 떨어집니다. 본체랑. 그거는 가끔씩 이제 판넬에 도어에 계정기를 장착을 할 때 이 계정기의 본체의 뎁스 때문에 차단기와의 그 이격거리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옵션으로 디태처블 HMI를 선택하게 되면 HMI는 판넬 전면에 설치가 되고 본체는 그 판넬 내부에 다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디태처블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슈나이더 자체가 이걸 굉장히 이 솔루션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네. 세팜에 이런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세팜 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 자체를 이제 일반적인 가장 많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플러시 마운팅 타입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디태체이블이라고 하나요 발음을? 예, 디태처블. 네, 디태체이블이라고 해서 탈부착할 디스플레이 수 있는. 모듈과 계정기 본품을 따로 네. 하고 네. 이제 그걸 케이블로 연결하는 식으로 네.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세팜에도 그 기능을 다 갖고 있고 S40 시리즈라든가 80 시리즈들이 그 네. 기능을 갖고 있고 80시리즈가 없습니다. S80이 네, 가지고 아, 그런가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일부 마이콤유도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콤유, 예, 마이콤유가 30 시리즈에는 그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슈나이더가 유독 좋아하는 건가요? 디태처블을? 아, 그게 이제 고객의 그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하는 거죠. 슈나이더가 그냥 딱 내가 만들어 놓은 것만 팔 거야 이게 아니라 고객이 니즈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바꿔달라고 그래도 바꿔주시나요? 아, 그건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로. 네.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슈나이더는 여러 가지 뭐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저지 PC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한 50개 정도의 테스트를 그 유럽 연구기관에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케마가 있을 수가 있고 SC가 있을 수도 있고 DMV 지하 같은 데에서 환경이나 뭐 EMC나 기타 테스트를 다 완료를 해서 IC 규격에 다 규합하는 제품을 저희가 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저희끼리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저지 스튜디오 프로의 이 세팅이나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품을 좀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저지 스튜디오 프로는 세팅 툴이 이제 이셋업 이저지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제품을 좀 보여드리고 갈까요? 요거를 네, 클로즈업 좀 부탁드릴게요. 보이나? 지금 된 건가요?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설명을 예전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U30이라는 네. P3 U30이라는 가장 유니버셜한 그렇죠.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품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이걸 꺼볼게요. 한번 꺼보고서 이 제품을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로 해서 이 앞에 USB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미니 USB로 되어 있고요. 미니 USB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커넥션을 누르게 되면은 포트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뜨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터를 선택하면 지금 이 셋업 프로 화면이 보이나요? 네. 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 지금 실제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커넥션이 된 상태고 이런 정보들이 계정기에 들어갈 정보를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계정기에서 미믹 창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고 실제로 이게 계정기에 있는 화면을 실제로 셋업 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토리드 기능을 켜놓게 되면은 계정기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게 표시가 됩니다. 조작을 좀 한번 더 해봐 주시겠어요? 이게 그럴까요? 네, 기본적인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밑에 보통 프로텍션이라는 항목으로 가보면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 기능들이 떠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인풋이나 아웃풋의 상태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보호 기능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I 꺽쇠 하나는 이제 OCR 순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세팅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전력이나 이런 항목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면 화면 이 계정기의 전면 프론트 커버에서 거의 모든 조작들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내비게이션 버튼이라고 하고 이 계정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0이랑 1 버튼이 보이는데 이 버튼이 차단기를 온오프할 수 있는 커맨드 버튼이라고 보시면 커맨드 되죠.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기 상에서 모든 세팅과 실제로 제어까지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전 소프트웨어도 써봤는데 이저지 P3의 이 셋업 프로가 굉장히 유저가 사용하기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너무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뭐 굉장히 가볍습니다. 용량 자체가 20메가인가요? 30메가인가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 20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용하시는 데는 별도의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설치 과정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무설치 버전으로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슈나이더의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소프트웨어 자체가 되게 무상 공급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전. 그렇죠. 프리웨어로 올라와 있죠, 이거 지금. 예, 저희가 요 소프트웨어는 다 프리웨어입니다. 굳이 왜냐면 이게 누구나 계정기에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패스워드를 넣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은 패스워드를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하신다고 해도 여기서 유저나 오퍼레이터나 컨피그레이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지만 계정기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한번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PT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이제 PT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하시고 네. Q&A를 그렇죠. 어떤 거의 질문들이 다 올라왔나 봐야 끝났습니다. 되니까요. 예, 지금 보여드린 거고. 요거 특이한 기능이죠. 요것도 예, 참. 이거는 이제 이 셋업 이저지 프로의 특이한 기능인데 저희가 그 삼성 전류전압 시험기가 없이도 가상으로 계정기의 세팅 툴만으로 계정기 쪽으로 전류전압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주파까지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서부터 벡터까지 저희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호 계정기 테스트를 하거나 시퀀스 테스트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IoT 시대라서 요즘에 아마 이저지 P3 계정기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 이저지 P3 계정기를
무선 라우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그 탭으로 실시간으로 계정기에 올라오는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권한에 따라서 이 탭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단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계정기에서 올라오는 설정치를 바꾼다거나 그렇죠. 뭐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픽 다이어그램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전류전압 값이 어떻고 고주파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요? 근데 앞으로 컨셉이 이렇게 돼야지 네. IoT 시대의 계정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네. 슈나이더의 모든 계정기는 앞으로 이런 컨셉을 채택을 할 겁니다. 이제 P3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마 세팜도 비슷한 컨셉으로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슈나이더는 실제로 제품을 15년 정도 쓰신 다음에 파기할 때에도 이 파기하는 방법이 딱 아주 매뉴얼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된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화면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거는 한번 내용을 나중에 배포해드리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디지털 계정기의 구성하고 동일합니다. LCD 화면이 있고 내비게이션 버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펑션 키나 차단기 온오프 제어를 할 수 있고 여기는 LED에 따라서 각각 네이밍을 할 수 있는 태그가 있죠. 후면부는 이렇습니다. 후면부. 근데 이 후면부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그렇죠. 네, 이 보시면 CT 부분이 오토 쇼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기가 이저지 P3 중에서 스탠다드 유니버셜 계정기, 기본형 계정기는 이 CT 부분이 오토 쇼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정기를 교체할 때 여기 CT부와 각각의 터미널만 스크류를 결선을 빼고, 풀 필요가 그렇죠. 없겠네요. 결선을 네. 풀지 않고 스크류만 빼내고 계정기를 교체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편리하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지고요. 핀 타입이나 링 타입으로 다 변경도 가능한 터미널 걸로 알고 가능한- 있어요. 그냥 예. 발주 시에 맞아요. 링 타입 원한다 하시면은 그렇게 변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배포해드린 자료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무슨 용도냐면은 제가 그냥 일반 피도에 계정기 쓰고 싶어. 그러면 이런 계정기에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라인 디퍼런스는 I 계정기 쓰면 된다. 이런 용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정기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설명드리는 사이에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쭉 리뷰해보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질문이 올라오셨네요. 어디가 밑인지를 모르겠네요. 2시간 전인 거 보니까 네, 이해가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1시간 전이니까. 네. 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간 전부터 들어오셨군요. 지금 네, 이거 그렇고 네, 기존의 아날로그 계정과 디지털 계정기 차이점이 궁금하고 오차 범위와 정밀도 등의 개선율이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한번 네. 했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렇죠. 있던 계전기와 현재 뭐 발전된 디지털 릴레이들을 그렇죠. 뭐 ID라는 이름까지 오기까지 음. 과정 잠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면은 네. 예전의 아날로그 계전기들은 오직 보호 요소를 동작시키기 위한 네.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은 현재의 디지털 계전기는 뭐 여러 개의 보호 요소를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수행할 뿐더러 네. 그 외에 계측, 제어, 감시, 통신, 그렇죠. 제어, 아까 나왔죠? 이런 식의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네. 됐다. 네. 라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오차 범위와 정밀도 등의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오차 범위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전류, 전압, 에너지 이런 것들이 될 수 그쵸. 있겠죠. CTPT 받아서 들어오는 거에서 메저링 오차, 네. 메저링 그렇죠. 오차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동작 오차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 맞습니다. 동작 OCR 동작 순시를 했을 때 네. 몇 미리세크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디지털 계전기와 아날로그 계전기 차이에 이 부분의 그 동작 오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더 빨라지고 더 느려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근데 이제 뭐 오차 범위에 정밀도 등 나와 있는 부분이 메저링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제 뭐 계정기의 사양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CTPT에 대한 이제 그 어큐러시 퍼센티지라고 클래스라고 표현하나요, 저희가? 클래스라고 표현해요. 네. 0.5 클래스, 1.0 클래스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들은 당시 아날로그랑 비교 대상은 사실 아닌 거고 정밀도에 대한 부분은 네. 네. 좀 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저희가 그 전류전압의 오차율을 보고서 하는데 저희가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CT 오차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디지털 계정기를 쓰면은 디지털 계정기도 오차 정밀도가 좋은데 굳이 디지털 메타를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디지털 메타를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워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시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슈나이더의 그 전용 디지털 파워 퀄리티 메타 같은 걸 쓰시는 게 낫고요. 왜냐면 디지털 계정기에서는 일반적인 계측 기능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굳이 기존의 아날로그 그 디지털 메타 아날로그 메타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난데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은 전용의 메타를 사용하시는 게 낫고 그냥 메타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계정기로 보호 기능과 메저링 기능을 하고 싶다 하시면 디지털 계정기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 정밀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고객사분들의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꼭 계정기만 넣고 메타는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거는 고객의 만족에 따라 틀리다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기술적인 사항을 좀 들어가자면은 CT의 사양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계전기에 연결하는 CT는 맞아요. 프로텍션 CT를 사용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터, 정밀도가 높은 쪽을 요구할수록 이제 뭐 메저링 CT를 별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 CT의 특성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포화되는 맞습니다. 시점이라거나 맞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프로텍션 CT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OP20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몇 배에서 몇 퍼센트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계정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메저링 CT 같은 경우는 정밀도를 높인 대신에 이제 갑작스럽게 높은 그렇죠. 포화될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좀 고사양의 메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 전력 거래소랑 연계되어 있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그러죠. 타리프미터라고 흔히 많이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별도의 프로텍션 CT가 아닌 메저링 CT에 고사양의 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이제 스위치기였던 인커머 쪽에 메터를 따로 넣어서 이제 단순히 통신에서 올리는 메저링 용도로만 쓴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네. 메터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최재준님께서 해주셨던 스카다와 클라우드 연계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끊어지면은 보호 측면의 중요성을 볼 때 KT 네트워크 상태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죠. KT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스카다 클라우드 연계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호 계정기는 통신이랑 연계가 되든 안 되든 보호 계정기의 자체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통신이 연결돼 가지고 스카다 쪽으로 데이터를 올려보내줘야 되는데 통신이 끊겼어요. 근데 계정기가 그렇다고 자기 할 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보호 그렇죠. 기능은 제대로 수행합니다. 통신이 있든 없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계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계정기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말 그대로 보호 계정기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 통신이 안 되더라도 보호 요소는 지켜줘야겠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62850 스탠다드에는 구스라는 그 계정기 간의 그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스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그걸 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크리티컬한 시그널에 대해서 통신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시그널은 이중화를 합니다. 하드와이어링 플러스로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이 끊겨도 하드와이어링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감이 됩니다, 일단. 네. 네. 일단 그렇게 저는 답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동작 원리 김수현님께서 주신 동작 원리는 연산형, 개수형 또는 스캐너형 중 어떤 방식인지요? 제가 저거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네. 동작 원리가 어떤 동작 원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보호 기능에 대한 동작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호 프로텍션 애매하네요. 보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호 기능은 알고리즘을 씁니다. 연산형을 쓰겠죠. 그렇겠죠. 네. 개수형과 스캐너형이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보호 계전기의 대부분의 모든 네, 맞아요. 디지털 릴레이가 네.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연산형으로 해서 이제 실제 네. 들어가 있는 뭐 어떤 IC 커브 혹은 뭐 IEEE 커브 네. 반환시의 경우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갖고 있는 연산 수치에 따라서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확실히 저희도 개수형과 스캐너에 대한 기본 그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슈나이더의 거의 대부분의 계정기들은 연산형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종훈님께서 질문에 로그 데이터를 생성해서 볼 수 있는 웹 화면이 있나요? 로그 데이터라 네. 하시면 로그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아마 이 계정기의 로그에서 이벤트 화면들을 얘기하시는 이런 것 이벤트 같네요. 화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희가 오토매틱 업로드로 실시간으로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먼스 데이터고 이벤트 버퍼 형식을 보시면 계정기가 받는 모든 시그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 스태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1번부터 한 200개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더넷 포트가 링크 다운 뭐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왜 생겼냐면 제가 이거 모바일 연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링크를 다운시켰다 업했다 한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디바이스가 리스타트 됐다,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됐다, 아니면은 램이 제가 그때 지웠었거든요. 지워졌다, 그리고 차단기 상태가 변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200개까지. 그래서 요 화면을 말씀하시는 거면 예 있습니다. 저희는. 뭐 데이터 로그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이 P3 모델로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방금 보여주셨던 내용 중에 네. 이벤트 버퍼 같은 경우는 계전기에 들어오는 계전기 전원이 올라가고 꺼지고 네. 통신이 끊기고 DI 인풋이 트리거되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는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고 예를 들어 뭐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단락 사고에 사고 대한 이벤트. 기록으로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형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디스터번스 레코드라고 그런 하죠. 디스터번스 레코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파형을 기록하는 거 이전에 네. 동작했다는 예를 네. 들어 OCR이 맞습니다. 동작했다는 이력을 볼 수 있는 폴트 로그가 이렇게 네. 별도로 표기가 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그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로그가 이거 새로운 창인데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른 건데 새로운 창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메시지가 또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보시면 로그에 아까는 단순하게 DI나 계정기 상태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12개월간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전류 최대치, 최소치 뭐 이런 것들이 평균 값서부터 에너지 값도 유효전력, 무효적 값들이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께서 스카다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정기를 보면 아 내가 보호하는 이 설비에 달려있는 계정기가 최대 전류를 어느 정도 찍었고 유효 전력이나 무효 전력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됐고 차재웅님께서 문의하셨던 모바일 모바일과 연동이 될까요? 네, 이거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 한번 해주셨죠? 예,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이거 말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로 연동이 됩니다. 모바일로 연동이 돼서 계정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LCD 다이어그램의 차단기 상태라든가 전류 전압, 기타 계측값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계정기가 로컬 상태인지 리모트 상태인지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날로그 값들이 이렇게 도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전류의 R상, S상, T상이 현재 그래프로 나오네요. 네,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계정기에서 모바일로 100% 보여주지는 못해요. 아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애플하고 안드로이드에 이저지 P라는 그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까시고 이 계정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으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고
유저가 맞는지 사용한 유저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 패스워드 시큐리티 누르는 절차가 통과하게 되면은 계정기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모바일 디바이스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한에 따라서 그렇죠. 수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조작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문의하신 질문은까지 다 답변을 드렸고요. 네, 일단 같은 게 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네요. 질문은 저희가 없다면은 네, 여기까지도 마치는 1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뭐 과장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되게 신선한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네, 연말 좀 따뜻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슈나이더 이저지 P3 계정기 앞으로라도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마 제 연락처가 나갈 건데 그쪽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